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여파로 지난 9월에만 국내에서 일자리 82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일자리가 80만 개 이상 감소했다는 건데 코로나의 충격이 일자리 충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결정적인 데이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존관 연구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가 일자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과거 취업자 수 증감 추이와 올해 실제 취업자 수 증감 추이를 대조해 살펴본 겁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3월에만 91만 5천 개를 시작으로 2월에서 9월 사이엔 평균 72만 개에 달하는 걸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만 8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시화됐던 3월에는 9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었군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7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다니 이것만으로도 정말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네, 그렇죠. 국내 고용 시장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4월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8월 중순 이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9월 주요 지표가 크게 꺾였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지난달엔 8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39만 2천 명이 감소한 걸 감안하고 또 코로나19가 없었을 때 예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43만여 명에 달했다는 셈법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4월에는 10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걸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느 업종에서 일자리가 사라진 걸까요? 네,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지역 서비스 일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업종에서 4월에만 98만 개, 지난달엔 6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에서 주로 일자리가 사라졌던 건데 대다수의 일자리 감소가 이 세 업종에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서비스 일자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보고서는 일자리를 교역산업과 지역서비스업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교역산업은 첨단 제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또 농립업, 전통 제조업처럼 교역이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부문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역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처럼 지역 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두 업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역 서비스업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일자리의 71%를 차지했는데요. 이러한 지역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는 교역 산업에서 일자리와 소득의 증가가 바탕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교육 산업의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니 지역 서비스의 일자리도 함께 감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사라진 일자리 대부분은 지역 서비스업 일자리지만 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교역 산업에서도 일자리가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4월에만 108만 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교역 산업 일자리는 10만 4천 개로 9.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 감소한 82만 6천 개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이중 교역 산업 일자리는 19만 1천 개로 무려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불과 5달 사이 교육 산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래서 산업별 경기가 침체되며 더욱 악순환을 불러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우선순위를 두자면 교육 산업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연구위원의 말 그대로를 빌리자면 장기로 전통 제조업에서 일자리 1개가 생기면 지역 서비스업 일자리는 0.9개가 창출되고 지식산업은 3.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겁니다. 교역산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자체 일자리 수가 적더라도 전체 일자리 창출에서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 교역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단기간에 다시 생기기 어렵고
지역 서비스업의 2차 고용 충격을 주니까요. 이들에 대한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교역산업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서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킬 걸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충격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사라진 일자리도 상당합니다. 이때 고용 회복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보고서는 보다 큰 산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앞으로의 결과를 살펴야 무엇이 진짜 정답인지 알 수 있겠지만 부디 이 해결책이 해답이 될 수 있게 또 하루빨리 교역 산업을 위한 정책이 이뤄져서 쇠퇴한 경기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